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학과 박주희 교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또 한번 리뷰하고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주차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웠죠. 그래서 책을 하나 소개했죠. 아마존처럼 생각하라는 책,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발표한 헤일로 건강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2호 채널 유튜브에 여러 가지 기업 대표들이 성공담을 소개한 채널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그 유튜브 무료로 볼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 드렸었고요. 또 일론 머스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표적인 대표이사로서 일론 머스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라는 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전기차, 수소차, 또 우주 스테이션 관련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을 해드렸고, 특별히 피터 드러커의 정의, 기업가란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대응하며 그러한 변화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우리가 기업가라고 하고, 이 기업가 정신이 아주 중요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이나 미래의 삶 속에서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지낸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행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도 설명을 드렸었고, 더 하이브 대표 이상민 대표의 스토리, 그리고 저니 모델에 대해서, 저니 모델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바이오 헬스 미래 유망 기술들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또 마가, 팡, 팬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그 기업들의 이니셜을 따서 마가, 팡, 뭐 판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아마존, 이렇게 네 개의 약자를 따서 마가 이렇게 불렀었고, 또 다른 팡,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을 또 팡, 넷플릭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판다, 페이달 이런 업체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대표적인 전 세계를 리딩하는 지금 대표 우수 업체들을 알고, 그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업체들이 어떠한 지금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그 기업들이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고민하고 또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젊은이로서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한국판 뉴딜, 우리나라의 정책을 발표한 이 문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파일을 제가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지난 시간 동영상을 리뷰하셔서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어 제시와 상호평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의 절차, 처음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한 후에 그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그랬죠. 특별히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6가지를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랜덤 링크, 스캠퍼, 연꽃 기법. 꼭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 회사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이러한 방법들로 아이디어를 회의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비법도 말씀을 드렸었고, 특별히 여러분들 같이 젊은 CEO, 칠명바이오 대표, 공희준 대표의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또 지금 현재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ICT 산업, 헬스케어 산업, 빅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제 강의에 이러한 기술이나 트렌드를 조금씩 여러분한테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주차에는 또 중요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디자인 싱킹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하며 문제를 정의해서 프로토타입과 테스트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최선의 답을 찾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가 5단계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감하기, 두 번째 문제를 정의하기, 세 번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 시제품 만드는 것, 다섯 번째 실행하기,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5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실행이 했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 만약에 제대로 된 목표가 완성이 안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고 다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요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디자인 싱킹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내는 후에 실제로 시제품을 만드는 프로토타입의 그 단계가 아주 핵심이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우리나라에 지금 카카오를 만든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에서 내려왔지만 젊은 CEO인 임지은 대표의 스토리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카카오스롬이라는 그 회사의 가치, 비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궁금을 많이 하시니까 미래 채널에 미래의 직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활용하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적재산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에 의해서 창출되는 지식이나 정보나 기술 또는 사상 감정의 표현 또는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산업재산권, 두 번째 저작권, 세 번째 신지식재산권. 이 산업재산권에는 여러분 잘 아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 상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특허권과 이 실용신안에 대해서 잘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고 실용신앙권은 어떤 고안에 대해서 부여한다. 잘 차이점이 미묘하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지식 재산권에는 특별히 또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산업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하고요. 첨단산업재산권은 반도체 집적 회로나 배치, 설계, 생명공학, 식물, 신품종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보재산권은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도메인 네임, 지리적 표시 등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창업가에게 특허가 왜 필요하냐 7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 또 지난번에 특별히 키프리스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초보자일지라도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서 실습을 해보라고 그랬죠. 키프리스. 그 다음에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의 시대로 해서 요즘 최근에 다루는 용어들, 언택트가 뭐고 온택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일상에서 발견한 스마트한 사업의 기회, 그리고 강남역 쓰레기 더미에서 떠올린 10억 매출의 아이디어,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이 직접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시라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리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창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절차, 그래서 한 조직체에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하거나 전달을 하기 위해서, 또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한 것이 뭐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2010년에 오스트왈터가 제시한 이 연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발전시켜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시장, 마켓에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시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 여러분 기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세우면 영원히 가느냐?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해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변화할 때마다 바꾸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크게 4가지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경쟁적인 요소와 지속성으로 나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4가지. 첫 번째는 명확한 가치를 제안해야 된다. 내가 낸 아이디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이 있어야 한다. 수익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어야, 수익이 나야 비즈니스가 제대로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한 번 된 성공 후에 계속 선순환돼야 지속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모방이 불가능해야 된다.
그만큼 아이디어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나 업체들이 모방을 못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죠. 이 네 가지 방법, 명확한 가치 제한, 그 다음에 수익 메커니즘, 선순환 구조, 모방 불가능성, 이 네 가지가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소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제한,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 또 혜택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솔루션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고객, 타겟이 누구냐?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가치 사슬 조직. 세 번째,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달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고객에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수익의 흐름. 기업에게 어떻게 수익을 줄 것이냐,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5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합리적인 체계적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커스터머 세그먼트부터 시작해서 키 파트너스 해가지고 9가지, 그죠? 9가지 채널, 키 리소스, 그 다음에 코스트, 그 다음에 수익원, 이 9가지의 블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 것을 설계하는 것을 적어보는 것을 우리가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실습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실제로 리멤버라는 그 비서가 직접 입력해주는 명함관리 앱을 우리가 리멤버라는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사례를 이렇게 9가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아까 그 앞에 9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조금 더 간략화시킨 것이 우리가 린 캠퍼스인데, 린 캠퍼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린 스타트업은 도요타의 그 생산 시스템, 성공한 시스템을 미국에서 미국식 환경에 재정립한 신경영 기법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린 경영이라고 하는데, 생산에서부터 뭐 프로세스 전 단계에 발생하는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아주 간단한 슬림한 경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린 경영은 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주요 원칙들을 창업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등에서 이런 전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죠.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의 처음으로 이거를 제안한 게 에릭 리스라는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에릭 리스가 자기의 여러 번 창업을 한 실패한 경험과 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고안한 경영 전략을 우리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은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 보시면 어떤 순환 과정을 통해서 나타냈느냐, 데이터, 학습, 아이디어, 제조, 제품 출시, 측정, 낭비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다시 이렇게 간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 기업의 경우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가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쁜 프로토타입을 만들도록 권하면서 재빨리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객을 사용하게 해서 그 접촉하는 빈도를 높여서 낭비를 줄여서 다시 어떤 것이 잘못된 가정을 최대한 빨리 검증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설명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와 린 캠퍼스가 몇 가지 좀 차이점이 보이죠. 그래서 용어라든 것이 좀 이제 비슷하지만 핵심 파트너십이라고 했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이제 프로블럼 문제로 명칭을 바꾸고요. 핵심 활동을 해결책으로, 핵심 자원을 키 매트릭스로, 그리고 고객 관계를 일반적 경쟁 우위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약간의 명칭을 바꿔서 고안해낸 게 린 스타트업, 린 캠퍼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린 캠퍼스도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리면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시장에서 고객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적어보는 거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는 난,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길 투두 리스트를 적는 난, 그리고 아이디어와 액션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가치를 적는 난, 그리고 채널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지 적는 것이죠. 마케팅 같은 것을. 그리고 그 채널을 통해 연결된 고객과의 관계를 적는 것이 여기고요. 그리고 고객, 내 가치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어떤 비용들이 들까를 적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원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 적는 것을 린 캠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린 캠퍼스는 적용 사례 여기 보시면 우버라는 서비스를 한번 사례로 적어 본 건데, 우버는 여러분 모바일 차량 예약 공유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서 인기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버 사례를 가지고 린 캠퍼스로 정리한 문제 솔루션, 우버 서비스를 가지고 핵심 지표, 가치, 경쟁 우위, 채널, 고객군, 비용 구조, 수익원을 이렇게 우버 시스템 서비스를 가지고 나름대로 다시 적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정의도 내려보고 또 캠퍼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와 린 캠퍼스, 그리고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적용 사례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기술 하나만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뭐 들었을 텐데요. AI 기술. AI는 A는 artificial을 나타내고 I는 intelligence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한국 말로는 쓰죠.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지능으로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판단 행동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적용 범위로는 여러 분야의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체 우리 응용 분야는 무한하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AI 기술이 적용되면은 새로운 직업도 태어날 것이고 또 기존의 직업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AI에 관련돼서 일자리 예상 분포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명백히 인간적인 일자리의 성장 58%, 그러니까 대인 커뮤니케이션, 창의적인 업무, 전략적 의사결정 업무가 필요한 역할로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 담당, 혁신 관리자, 전략 개발 담당자가 일자리가 58%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AI 기반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개선되거나 개선되는 일자리 성장은 25%.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과학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일자리가 새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AI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 그러니까 앞에 여기는 AI를 통해서 약간 변화되는 일자리라면 이 17% 새롭게 생기는 것은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프로세스 자동화 전문가들이 새롭게 일자리 창출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단계별 역량 체계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AI에 필요한 역량들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고급 역량, 그래서 AI 알고리즘 연구 개발, AI 시스템 구현, 그 실무 역량은 AIP 시스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자연어를 이해하고 이미지 음성 인식, 예측 추천, 개인화, 산업지능화에서 각 분야별로 지능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역량으로는 AI 서비스, 그래서 역량 체계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이렇게 벌써 AI와 관련해서 미국은 19년 2월 그리고 19년 6월에 국가 정책을 수립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 7월, 19년 1월에 벌써 계획을 수립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19년 4월에 전략을 수립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프랑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AI와 관련된 준비를 정책적으로 국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AI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